자, 수능 특강 과학기술 10번째입니다.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고, 도체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을 하겠죠? 도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그럼 반도체는 증가하겠네. 그렇죠? 반면 반도체는 증가한다. 이거죠. 요약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림은 요거죠. 반도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자, 반도체의 원자가띠, 여기죠.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나봐, 그죠?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전도띠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의 흐름이 전류이다. 뭐 이건 아마 아실 거고요. 전자의 흐름, 전류.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그림처럼 어떤 폭을 갖는 것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뭔데? 처음 들어봐. 파울리의 베타 원리. 밑에 나와 있죠.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없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래요. 원자의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의 수준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수많은 전자의 에너지가 서로 다른 수준을 갖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매우 작기에 모든 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면 띠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될 거고요. 모르고 있는 분들도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밑에 읽어봅시다. 이제 요거까지 보고 좀 이해를 해볼게요. 도체와 달리 반도체의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는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수준이 존재한다. 이를 띠틈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체와 반도체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띠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선이라는 거죠. 선이라는 거야, 선. 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다른 수준을 갖는데 그 수준의 차이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점점점 찍으면 이게 마치 선처럼 이렇게 띠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촘촘하게 전자들이 에너지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틈이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도 띠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선이야. 이게 도체의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틈이 있는 거야. 요만큼의 틈이 있는 거죠. 이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아시겠니?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틈의 크기에 따라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할 수 있다. 순수한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는 띠틈이 비교적 작아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네. 봐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겼으면 도체인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띠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류들이 이게 다 전류인 거죠. 전류들의 점들이 이어져 있는 선인 거잖아. 그죠? 얘가 촘촘하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지. 근데 반도체는 요만큼의 틈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안 흐를 수도 있고, 흐를 수도 있는데,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 정도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겠죠. 반도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봐봐 얘들아,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 문과인 내가 이해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전자가 있는데 얘가 못 건너간다. 뒤에 누가 줘 패면 에너지를 얻어갖고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이 틈이 작은 거야. 이 틈이 좁아.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슉슉 잘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틈이 비교적 작아서. 그죠? 근데 부도체는 띠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도체는 원래 전류가 안 흐르는 애들이잖아. 나무, 토막 이런 거.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도 전자가 띠틈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도체는 띠틈이 존재하지 않아 전류가 잘 흐른다. 그죠? 이렇게 띠틈이 존재하지 않고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를 하고 있는, 정의죠. 정의. 고유 반도체 하는데, 실리콘과 저마늄의 띠틈은 각각 1.12EV와 0.66EV다.
이러한 고유 반도체에 따른 다른 물질을 소량 첨가하여 고유 반도체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띠틈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전류가 더 잘 흐르게 해야 되니까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전자들이 후딱후딱 뛰어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띠틈이 좀 더 작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 이건 이제 반도체 지문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거 뻔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죠. N형과 P형. 고유 반도체의 인과 같이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모르겠어. 문과 애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화학에 보면, 나도 잘은 몰라. 잘은 모르는데, 원자 핵이 있고, 이 핵은 플러스죠. 플러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핵 주변을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근데 이게 전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바깥쪽에 전자들이 있어. 내가 알기론 이게 8개인가 그렇거든. 내가 알기로 자리가 8자리가 있는 거야, 최외곽에. 8자리가. 그래서 뭐 이거 그 개수에 따라서 뭐 E 플러스 뭐 E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 이온들이. 뭐 대충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첨가하겠다는 거야.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대. 자, 인의 전자 중 4개는 실리콘과의 결합에 쓰인대. 자, 인은 최외곽 전자가 5개야. 근데 아마 실리콘이 그 전자가 4개인 거야. 그래서 4자리가 비어 있는 거지. 내가 얘기했죠. 이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설명 안 할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최외곽 전자가 5개가 있고, 그러면 4개가 실리콘과의 결합에 쓰여. 끝. 그럼 하나 남잖아. 그 하나가 잉여 전자로 존재한다. 됐죠? 이렇게 이해합시다. 어쨌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합할 때 쓰인데 어떻게 결합했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 결합할 때 쓰인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 그게 잉여 전자로 존재한다. 이 잉여 전자는 핵에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고, 잉여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실리콘의 띠틈에 있는데 전도띠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 봐봐. 어디 있다고? 여기 띠틈 사이에 있어요. 띠틈에. 요 띠틈에 존재하는 거야. 잉여 전자가. 요 띠틈에 잉여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전도띠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전도띠에 가까이 있다는 건 아주 쉽게 전도띠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쪽에 있으면 그래도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일로 넘어가는데, 아예 전도띠 근처에 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슉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 나오네.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어서 쉽게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띠틈의 에너지인 어쩌고저쩌고 0.04 EV의 에너지만 가해도 잉여 전자가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다. 뿅. 이렇게. 이때 잉여 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수준이 주계준위라고 하는데, 이건 개념이야.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그때 갖는 에너지의 준위가 주계준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인을 첨가해서 N형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야. 그 다음을 보면, 자, 붕소를 결합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실리콘은 결합에 쓰일 수 있는 전자가 4개. 뭐 아까랑 똑같죠, 실리콘. 붕소는 3개. 그럼 실리콘과 붕소의 결합에서 전자 하나가 결합에 쓰이지 않고 그 자리에 결합이 없는 빈 곳이 생긴다. 이를 양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5개였잖아요. 5개니까 전자가 하나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4개, 3개니까, 붕소가 3개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른디? 내가 알기로는 이제 최외곽 전자가 8칸이 있어가지고 이게 합쳐서 7개니까 한 칸이 비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공이 생기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리콘에 전자가 4개가 있고 붕소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랑 3개가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죠? 4개랑 3개가 결합을 해서 전자 하나는 결합에 쓰이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지? 그 자리에 결합이 없는 빈 곳이 생긴다. 그렇대요. 뭐 그렇대. 예, 그렇대요. 어쨌든 빈 곳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빈 곳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를 양공이라 합니다. 양공은 전자와 반대인 플러스 전하로 간주한다. 이게 또 실제로는 플러스 전하인 게 아닌데 플러스 전하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 화학을 배우면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그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흐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류는 사실 가상이에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죠. 이동하죠.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이동하는 건 없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것을 우리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한데 뭐 나도 잘 몰라.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렇대.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예. 플러스 전하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공은요, 여러분, 그냥 빈 자리예요. 여기 나오잖아. 빈 곳. 빈 곳이야. 빈 곳. 그 이름이 양공이야. 그러니까 그냥 비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곳인데 그걸 플러스 전하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실리콘에 있는 전자는 양공 자리로 이동합니다.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전자가 그 비어 있는 자리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자가 양공 자리로 이동한다. 이동한 전자의 자리에는 양공이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에 뭘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실리콘에 전자가 있어. 이 전자가 어떻게 그리지? 자,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뭐 전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일로 이동했어.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했어. 이렇게 뿅 이동.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빈자리가 아닌 게 되잖아. 맞지? 아이고, 네가 지어주면 어떡하냐. 네가 지어주면 어떡하냐. 여기는 에이, 야, 일로 와봐. 됐어. 자, 여기는 빈자리가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로 이동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전공이 되는 거지. 양공이 되는 거지. 빈게 되는 거지.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이동했으니까. 그럼 여기 양공이 생겼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또 다른 곳에 있던 전자가 일로 이동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가면 여기 있는 전자가 채우고 그 뒤에 여기 있는 전자가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냐면, 전자가 이렇게 와서 채운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양공이 여기 있던 양공이 여기로 왔고 여기 있던 양공이 여기로, 여기 있던 양공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해돼? 그 말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양공이 이동하는 걸로도 볼 수 있잖아, 이 말이야. 되죠? 전자의 자리엔 양공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해서 전주가 흐르게 되고, 이때 이것을 양공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양공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실리콘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양공을 형성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0.0452V1만큼 작다. 자, 그러니까 이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 볼 거야. 양공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0.0452V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원자가 띠에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양공이 생성되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잘 봐. 원자가 띠에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 그럼 봐봐. 이 원자가 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전자가. 그죠? 그럼 이 전자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띠 틈으로. 왜? 결국은 얘가 전도띠로 가야 되거든. 예. 얘가 이렇게 전도띠로 가야 되는 거야. 저기 보면, 여기 처음에 보면 이게 나와요.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의 흐름이 전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N형 반도체는 얘가 잉여 전자인 거야. 잘 봐. 잉여 전자가 생성돼.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해. 이걸 전류의 흐름으로 본다. 이거고, 이게 지금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는 여기에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에 전공이 생긴다는 거야. 띠틈에. 여기에 전공이 생겨. 그래서 이 전공의 자리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가 또 전공이 생기는 거고, 그럼 요 뒤에서도 계속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공이 이렇게, 양공인데 아무튼 양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N형 반도체는 잉여 전자가 띠틈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좀 잡혀라. 전공이 여기에 생긴다는 거. 아시겠니? 그 차이예요. 뭐가 여기에 생성되는가의 차이야. 그래서 여기선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여기 있던 잉여 전자가 일로 이동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여기에 생긴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화학적으로 맞는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글은. 네. 그래서 띠틈의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원자가 띠의 가장 높은 에너지의 준위보다 0.0452V 위의 띠틈의 에너지 준위에 밖의 준위가 형성된다. 자, 그러니까 어디가 에너지 준위가 더 커요? 에너지가 여기가 더 큰 거야. 띠틈이 더 커요. 그죠? 띠틈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그죠? 여기에 밖에준위가 형성돼. 예, 여기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에 의한 전류의 흐름도 있지만 이것은 무시할 만하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이런 문장은 왜 넣어놨을까? 예? 이걸 넣어놓은 사람의 의도를 잘 생각해봐. 이건 아무리 봐도 낚시질 하려고 넣어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시할 만한데 너는 왜 썼냐? 그냥 쓰지 말지. 우리 그럼 몰라도 되잖아. 그지? 무시할 만한데 왜 써놨냐? 왜 써놨겠어? P형 반도체에서는 전자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선택지 그렇게 만들려고 써놓은 거겠지. 그죠? 몰라. 이거 EBS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있는지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 뭐지? 그럼 이거 진짜 왜 써놓은 거지? 사실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이 아니라서 이런 좀 약간 불필요한 문장들이 좀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나 뭐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가 되려면 요 문장도 좀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는 이걸 보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혹시 낚시집? 이렇게. 선택지? 이렇게. 왜냐면 굳이 이걸 불필요하게 넣어놨으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다만이야. 다만. 이건 지금 아이고,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올 텐데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요렇게 뒤에 약간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게 첨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게 나왔다는 건 뭔가 이거랑 관련해서 조건 걸어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뭐 이번에는 없어. 됐어. 넘어갑니다. 고유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모두 전기 전도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으나 불순물 반도체가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주어 불순물 반도체 큰 영향,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불순물 반도체 단위 부피당 도핑된 원자의 수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다. 도핑이란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불순물 반도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원자 수에 따라, 그죠? 원자의 수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니실리콘에 도핑된 N형 반도체의 낮은 온도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갈 때의 전기 전도도를 생각해보자.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인 0.04EV만 받아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아까 했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됐죠?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대요. 그러나 특정 온도 범위에서는 온도를 올려도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때 전자, 그러니까 이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는 전자의 온도 범위를 비고유 영역이라고 하고요. 후자, 온도를 올려도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그 범위를 고갈 범위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의 안 올라간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비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올라가는 부분을 고갈 범위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특정 온도에 다다르면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소진돼요. 매우 미량만이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대요.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소진된대. 온도를 고갈 범위 이상으로 올림에 따라 전기 전도도는 고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올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거의 안 올라가는 형태, 이게 이제 고갈 범위인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온도를 더 올려, 그러면 고유 범위로 올라가서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구간, 즉 높은 온도는 어디야? 실리콘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의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봐봐. 그전에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비고유 범위인가요? 뭐였냐 아까? 네, 비고유 영역. 이 경우는 봐봐. 이 경우는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이잖아. 그 결합했을 때 걔네 누구였냐? 그 잉여 전자들. 그죠? 그 잉여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야. 그때는. 근데 그 주계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소진되면 이제 이게 안 올라가는 거지.
전기 전도도가. 그래서 고갈 범위 이렇게 됐다가 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실리콘 자체에 있는, 그러니까 그 D틈에 있던 애들 말고 실리콘 자체에 있던 애들이 샹샹샹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럼 처음에는 작은 에너지로도 넘어갈 수 있는 주계준위에 있는 걔들이 슉슉 넘어갔는데, 이게 다 소진되면서 고갈 범위에서는 안 넘어가. 그러다가 온도를 더 빡세게 올려버리면 이제 고유 범위가 되면서 이제 실리콘에 있던 전자들 자체가 다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증가되는 기울기, 이때가 언제야? 고유 범위에서, 고유 범위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가 증가하는 기울기는 비고유 영역에서의 전기 전도도의 그것보다 가파르다. 그러니까 얘가 앞에가 어디다 쓰지? 이 정도다. 이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거의 변화 없다가 그 다음에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모양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겠죠. 지우자. 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실리콘에 있는 전자의 수가 막대한 양이라서 그렇대요. 어쩌고 저쩌고. 200도까지 일어날 거다. 그 다음 P형도 N형 변도체와 같은 패턴. 밑에 읽어보시면 같은 패턴을 보인다, 같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달라. 포화범위라고 한대. 뭔데 이거? 유지돼,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면. 아까 얘는 고갈범위였잖아, 그지? 고갈범위. 근데 얘는 포화범위라고 한대. 왜 그럴까? 왜 얘는 포화범위라고 하고 얘는 고갈범위라고 할까? 얘는 고갈이 되는 거니까. 그 띠틈에 있는 전자가 넘어가는 거잖아. 넘어가 버려서 여기에 전자가 남지 않는 거니까 고갈이 되는 게 맞잖아. 맞죠? 그럼 얘는 뭘까? 왜 포화범위일까? 이거는 전공이 많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 전공이 많아져서. 맞나? 전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까지. 근데 못 넘어가는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막 빠글빠글한 거야. 그래서 포화범위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죠? 이름이 다른 이유는 뭐 그런 거야. 어쨌든 그 어떤 원리는 같다.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패턴이 같다, 그죠?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정리됐습니다. 약간의 이제 변형을 좀 줘서 정리한 거라서, 일단 첫 번째, 반도체와 도체의 구분.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도체는 온도 증가에 따라 전도도가 감소하는데 반도체는 온도 증가에 따라 전도도가 증가했다. 여기 보면 전기 전도도잖아. 근데 나는 그냥 전도도라고 썼어. 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 왜? 여기서 전기 전도도 말고 다른 전도도가 없잖아, 그죠? 그럼 전도도라고 하면 충분히 다 이해됩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정보는 작게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작게.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원자의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없다, 이거죠.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서로 다른 수준을 갖지만 차이가 작아서 띠의 형태를 띈다. 아까 얘기했죠, 선. 하지만 반도체에는 띠틈이 존재한다. 띠틈,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의 수준이 있다. 됐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번째 문단까지 읽으면서 지금 도체와 반도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너네가 스스로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다면 수능에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지문을 지금 스스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수능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해를 못할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지.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그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쉬운 것부터 무조건 풀어야 되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넘겨.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푸냐? 못 풀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풉니다. 네. 근데 대신 우리에게 뭐가 있어? 내신은 어쨌든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쵸? 그 중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래라고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외우라고. 이걸 여러 번 쓰고 이 내용을 암기해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내신 나왔을 때 맞추지. 너네가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친구들,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외우기라도 하라고, 그 말이야. 또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도 너네한테는 EBS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EBS 교재 아니냐? 그러면 EBS가 연계가 되잖아, 그지? 물론 직접 연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안 해? EBS 지문을 왜 암기하지 않냐고. 무슨 얘기냐? 너네가 스스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러면 난 비문학 너무 어려워 못해, 이러고 있지 말고, 에?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EBS에 있는 이 지문들 내용을 암기해버리라고. 암기를 왜 못하냐.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3번씩만 쓰라고. 그러면 내용 대충 이해 다 된다니까. 암기 된다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예? 그러니까 EBS 연계는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훨씬 득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이해 못하더라도 EBS 연계 교재의 그 내용을 암기해버려가지고 그 수능을 풀 수 있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울고 있으면 미안한데, 그러니까 너네 점수가 안 나온 건 미안한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네 노력이 부족한 거야. 이걸 안 했다면.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좀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 뭐 실수가 많았거나 뭐 외운 부분이 안 나왔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안 했으니까 안 나오지. 너희가 스스로도 못 읽어. 근데 암기도 안 해. 어쩌라는 거야. 당연히 안 나오지 점수가. 그죠?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이라는 것은 이런 걸 외우는 걸 말해. 아시겠죠? 물론 그냥 읽어도 이해되는 친구들은 안 외워도 돼. 사실 비문학은 걔들은 비문학을 공부를 딱히 안 해도 일주일에 비문학 조금씩만 풀고 간만 좀 살려놔도 잘 나옵니다. 점수. 예, 비문학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암기하라고. 아시겠죠? 특히 이거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암기해야 돼. 그냥 읽어서 풀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어쨌든 D틈이 있다. 반도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D틈을 뛰어넘을 수 있다 했죠. 근데 이제 요게 지금 2문단 3문단이 살짝 내가 섞어놨어. 2문단 3문단. 나는 이 글은 조금 문단이 제대로 안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이런 글들은 수능에 나오는 글이 아니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글들이 아니고 어서 주워온 글들이기 때문에 문단이 제대로 좀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들도 왕왕 있다. 요 글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대충 좀 뭉개놨습니다. 여기 합쳐져 있어요. 자, 반도체는 D틈이 작다. 부도체는 D틈이 크다. 도체는 D틈이 없다. 고유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내용도 이게 한 문단에 있을 내용이 아니거든. 예, 이 내용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죠? 이 한 문단에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 다음 4문단. 자, 고유 반도체에 인을 첨가해서 N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N형 반도체는 잉여 전자가 실리콘의 D틈에 존재한다. 이때의 준위를 주계 준위라고 한다. 0.04 EV 에너지만 가해도 전도띠로 도약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 붕소를 첨가한 것인데 이러면 양공이 생기고 이 양공을 우리는 플러스 전하로 간주할 것이다. 양공 자리로 전자가 하는데 이것은 양공이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D틈에서 양공이 내려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D틈에는 받계 준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D틈에 있는 그 준위를 받계 준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고유 반도체보다. 뭐 그러니까 사실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자, 낮은 온도일 때에는 도핑된 원자수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다. 사실 이 문장도 네, 밑에 거랑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그랬고,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이건 비고유 영역이라고 하고, 그런데 특정 온도 범위가 되면 온도를 올려도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없는 범위가 생기는데 이걸 고갈 범위라고 하고, 고갈 범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면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데 이것을 고유 범위라고 하고, P형 반도체도 N형과 같은 패턴이고 다른 것은 고갈 범위가 아니라 포화 범위다.